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량진제 김지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5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부터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 1번 문제. 1번 문제를 지금 같이 저하고 병행을 하고 계실 텐데 반드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풀이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보면요. 이제 가나 사이의 시기에 이 고조선에서 있었던 사실을 가장 옳은 것을 한번 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와 이 나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로 이제 노관이 한을 배신했다. 이런 말이 좀 나오면서 위만이 들어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BC 195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BC 194년에 이때 이제 위만 조선이 세워진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를 한번 보니까 BC 108년에 보니까 우거왕이 죽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사군이 이 이후에 설치가 된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네요.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청동기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보다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중국 연해 침략으로 요서 지역을 잃었다. 자, 이 얘기는 요서 쪽에 이제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나라의 장군, 진계 장군이 좀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BC 283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가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니까 8조에 불과하던 법주왕이 60여 개로 늘어났다. 이 얘기는 나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가 되면서 이게 이제 60여 개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한 무제가 이제 쳐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주면 요거는 그래서 4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완전히 이제 가와 나 사이의 얘기다. 이게 좀 이해가 되는 순서 잡기 요런 게 완성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요. 자, 2번에 통일신라 발해 고려의 이제 관제를 나타낸 표인데 각기 담당했던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인 거. 2번 같은 문제는 이제 좀 정리가 안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자,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국정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집사부라고 하는 이 기구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두머리가 중시였는데 중시가 나중에 가서 이제 경덕왕 때 시중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핵심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기구의 핵심 우두머리 이름 대내상 이런 이름을 좀 배웠고요. 자, 그 다음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추원이 틀렸죠. 요게 틀렸고 중서 문화성이라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률 담당하는 기구인데 이 니은을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방부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요. 좌이방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진덕여왕 때 만들어지는 그런 남들 형벌 요런 것들 뭔가 형옥 이런 것들 좀 담당하는 그런 기구라 보시면 되는데 좌이방부는 진덕여왕 때 만들어지고 그다음 우이방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문무왕 때 만들어지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 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었죠.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할 때 이 충인, 의, 지, 예, 신 요거하고 같은 개념이 바로 이, 호, 예, 병, 형, 공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라든지 조선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발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때 발해의 예부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온 이거는 이 고려시대 때 형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감찰기구가 좀 나왔는데 사정부라고 하는 기구가 요게 무열왕 때 만들어지고 그다음 외사정 요게 문무왕 때 나오는 기구였죠. 자, 그러면 이 사정부는 맞는데 이 중대성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정대였죠. 중정대. 자,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어사대 요 기구가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또 감찰 기구 중에 대표적인 게 사헌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자, 그럼 리을 같은 경우에 국립대학인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때 국학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문왕 때 주자감, 그 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성종 때 국자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좀 한번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답은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3번 문제에서 자, 다음에 백제 정치 발전 과정 중에 가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을 정복했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는 게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다른 말로 목지국을 병합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고유왕 얘기였고, 마한을 정복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근초고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웅진으로 천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계로왕이 전사하고, 그죠? 계로왕이 전사하고, 계로왕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문주왕이 천도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이 475년에 장수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계로왕이 전사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 있었고 남부여로 국호가 개칭되었다. 자, 그러면 남부여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자, 요걸 하나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자, 523년에 이 성왕이 즉위하죠. 성왕이 즉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38년 가서 이 남부여라고 하는 걸로 개칭을 하면서 나라 이름이 백제에서 이제 남부여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가 된다. 이게 지금 성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성왕의 나름대로 앞에 있었던 얘기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문주왕 다음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왕 중에서 바로 무령왕,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동성왕, 이런 왕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동성왕에 대한 그런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는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은 무령왕릉 관계되는 그런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령왕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22담로 생각나시죠? 왜냐하면 문주왕도 암살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성도 암살당하니까 지방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왕족을 파견한다. 그렇게 해서 무령왕의 리을자하고 그 다음에 22담로 할 때 리을자하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22부는 어느 왕이었습니까? 그죠? 성왕이었죠. 그런 이름들 낚이지 마시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복제를 도입했다. 이 얘기가 바로 고이왕 얘기였죠. 16관등에 대한, 그 다음에 6좌평제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서, 산둥, 규슈로 진출했다. 요거는 4세기 중후반에 근초고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3번이 요게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으로 중앙집권제를 뒷받침했다. 이 얘기가 바로 침류왕이죠.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주면 요거는 1번, 2번, 4번은 나름대로 이제 답이 안 되겠지만,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순서를 만약에 좀 이으시오.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고이왕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 그 다음에 침류왕,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무령왕, 이렇게 가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보면 요거는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설치가 좀 나왔는데, 원종과 충렬왕과 공민왕과 우왕이 지금 나왔습니다. 맞죠? 그 요 중에 공민왕 때 설치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전민, 변정, 도감.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 공민왕 때도 원년에 한번 설치가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신돈을 등용해서 한번 설치를 좀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다. 그죠? 그러면 분명히 이거를 딱 봤었을 때 1번에 정방이 나와 있으니까 정방이 뭔가 정방 이런 생각 나서 1번을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는요. 요건 최후가 1225년에 이제 자기 앞마당에다 만든 그런 기구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방이라고 하는 거를 좀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왕이 바로 충선왕이었죠. 그래서 이 충선왕이 정방을 폐지를 시키면서 이제 사림원이라고 하는 개혁 기구를 만들었는데,
충선왕도 나중에 너무 급진적이니까 결국 쫓겨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정방을 설치할 때는 최우지만 폐지할 때는 충선왕.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정방이 다시 부활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공민왕이 정방을 또 폐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또 공민왕이 자제위한테 또 암살당해서 또 죽죠. 그러면 또다시 또 나타나니까 우왕이 요거를 또 폐지를 시켜보지만 나중에 또 우왕도 잘리게 되고 그래서 이성계가 나중에 정방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 있죠. 이 기구에 최초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원종이다. 그래서 충렬왕 때, 공민왕 때, 우왕 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5번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조선의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에 이제 경관직 내용하고 그 다음 이제 외관직에 대한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다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요게 6조는 각 조마다 속사와 속아문을 두어서 직능별로 행정을 분담했다. 나왔는데 속해 있는 그런 관청과 사와 아문 이런 것들을 딸려 있는 관청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의군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고려 말에 순군부라고 하는 순군만호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개편을 좀 해서 이제 왕 직속의 상설사법기관으로 두었다. 이게 바로 태종의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군부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이 고려 말에 순군부를 개편해서 왕의 직속에 상설사법기관을 두었다. 자, 의군부가 분명히 상설사법기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역죄인 처벌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승자가 들어가면 고려시대 때 중춘에 보면은 승선이 있었죠. 그 개념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정종 때 정도가 되면 이때 왕명 출납하는 그런 기구로서 승정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도승지가 있는데 이 승지 중에서 이 승정원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도승지가 2조의 업무를 좀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도승지야 육승지가 6조의 업무를 맡으면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일지를 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건데 세계 기록 유산이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왕은 5품 이하의 당하관을 임명할 때 의정부의 재산과 이조 판서의 동의를 얻어야 됐다. 자, 그러면 5품 이하자 있죠. 5품 이하. 이런 사람들은 이 서경을 나름대로 해서 3, 4에서 이런 것들을 서경을 해가지고 나중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인사검정 시스템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4품 이하자, 4품 이상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왕이 직접 이런 것들을 교지를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품 이하 당을 임명할 땐 의정부의 재산과 이런 말이 아니라 3, 4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과 관계된 얘기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4번이 확실하게 틀린 표현이다. 요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 좀 푸실 때 하나 이제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환국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성 논쟁이 나오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앞에 현종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환국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분명히 숙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 기, 갑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임사와 신임옥사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소론이 노론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인자의 난 같은 경우에는 영조 때 이 소론이 중심돼 가지고 분명히 이 경종의 죽음에는 노론과 영조가 깔려있다. 이런 것들 의혹을 제기했던 청주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일어났던 반란이 바로 이인자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경신한국 같은 경우에 제거당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허적 생각나십니까? 허적하고 윤유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세력들은 바로 남인이었죠. 그러니까 남인 세력이었던 허적과 윤유가 제거당하면서 서인이 집권하는 그런 환국이 경신왕국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기사왕국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장희빈 생각나시죠. 그래서 남인이 다시 올라오면서 요때 송시열이 제거당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갑순왕국 얘기 나오면 인현왕후가 요때 쫓겨났는데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장희빈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 이런 갑순왕국.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한 가지 더 보면 요런 게 좀 있겠죠. 바로 이 경신왕국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 이 서인이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론하고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노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대표적인 인물 이제 송시열을 생각하시면 되고, 송시열. 그 다음에 소론의 대표 인물이 바로 이 윤증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송시열하고 윤증과의 관계에서 윤증이 송시열의 제자지만은 나중에 이 노론이 너무 또 강경하게 이 남인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니까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소론은 좀 온건한 그런 형태를 좀 취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거는 이제 송시열하고 윤증의 아빠인 윤성과하고 나름대로 어떤 관계에서 사이가 좀 안 좋아지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윤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묘비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적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둘 간에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 좀 관계에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이 송시열이 살던 곳이 회덕 분기점 혹시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회덕, 이 대전 근처에 회덕이고, 그 다음에 윤증이 이제 살았던 곳이 논산의 니성이라고 하는 곳이라서 회니 시비 사건 이런 것들도 좀 관계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모른다고 해도 분명히 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구분되게 되는 사건은 경신왕국 이후에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 하나 대답을 해볼까요? 노론은 당수로 이제 송시열이 있는데 누구를 정신적 지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 다음에 소론 같은 경우에는 또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성혼이 되겠죠. 요거까지 같이 좀 더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 1번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소론의 노론을 공격. 소론이 노론을 공격한다라고 이 내용은 경종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세제였던, 그러니까 왕의 동생이었던 영조가 대리청정을 좀 하니까 소론이 나중에 노론을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영조 라인이 노론이고 경종 라인이 소론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좀 되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인이 영모 혐의를 받아서 몰락하고 서인 정권 수립했다. 요게 바로 이 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패비민씨의, 이 패비민씨가 바로 인현왕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다 내용이니까 이게 3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장희빈의 소생, 요게 바로 윤이죠. 윤. 걔가 바로 경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종이 세자가 되면서 남인이 재집권했다. 이 얘기가 바로 이 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송시열이 원자 책봉에 반대하면서 나중에 귀양 가다가 중간에 사약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을 찾아보면 요거는 3번밖에 될 게 없는데, 지금 이 붕당에 있어가지고 이 시기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보면 요거는 정답은 분명히 3번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전식과에 대한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식과는 시험 빈출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자, 먼저 경종, 그 다음에 목종, 그 다음에 문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 목, 문 이렇게 좀 나왔고, 요게 시정전식과고, 요게 개정전식과고, 이게 경정전식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시지에 대해서 이제 하급관리에게 안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는 바로 이 개정전식과부터 시지에 대해서 하급관리는 안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나오는 경정전직과에도 안 나눠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을 그 시지 나눠주는 거를 표를 한번 조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본다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에 자, 1번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가시기에는 네, 가시기에는 그러면 관품과 인품이 관품하고 인품이 병용된다. 자, 그러면 가가 시정전신건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었죠. 그게 바로 태조 때 나눠줬던 거. 논공 행상적이다. 이게 바로 역분전이 있었죠. 그거 다음에 이 인품, 사람 됨됨이가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 가시기에는 관품과 인품이 병용된 다원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인품이 반영되었는데 요게 나중에 주관적이니까 개정전직과 때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개정전직과 때는 같은 양의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전직과 현직 자 요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잘 알겠는데 직관과 상관이라고 할 말이 만약에 딱 나오면 직관이 바로 이 현직 관리를 말하는 거고 상관이 바로 전직 관리를 말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요. 같은 양이 아닙니다. 요거는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 중에서 전직 관리보다는 현직 관리에 대한 예우가 좋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에 다 시기에는 그러면 이 경정전직과에는 현직 관리에 한해 가지고 토지를 지급을 했고 요까지 맞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별사과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별사전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승업을 하거나 승려들, 그 다음에 점을 치는 지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바로 별사과, 별사전이었고요. 자, 그리고 무산과 전시도 지급되었다. 그러니까 탐나 지역의 어떤 책임자, 뭐 추장 개념이라든지, 뭐 여진의 탐나의 어떤 왕족 개념의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여진족의 뭐 추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리층, 이런 사람들에게 좀 주는 게 무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산과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가 무산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조선으로 가면은 이제 무신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좀 가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좀 약간 좀 특이한 그런 형태가 좀 있는 게 무산과라고 하는 전시도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관등에 따라서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했다. 요게 바로 고려시대 때 전시과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확실하게 틀린 거는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답은 그래서 요거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자, 요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경제 파트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 문제는 조금 쉬울 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 보니까 다 대체로 여기가 다 논이네요. 맞죠? 다 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면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원 소유주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면적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 방식이 지금 보니까 도지라고 할 말을 좀 썼어요. 그죠? 이 도지법이 바로 도조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액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을 요만큼만 딱 대고 나머지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조법, 그게 바로 도지법인데 앞에 있었던 정율제하고 정액제 중에서 요건 액수를 딱 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분석 들어가면 계약했던 양과 수치하는 양을 보니까 계약량을 달성하는 이런 세력도 있지만은 이 계약을 했는데 뭔가 다 못 낸 이런 세력들이 제법 있네요. 맞죠? 이런 것들 좀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소작인이 보면은 요런 경우가 있죠. 지금 수양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황 씨한테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양이 자기가 직접 소작을 하네요. 맞죠? 원래 얘가 자영농이었는데 얘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소작농으로 변하는 이런 사례도 좀 있다. 이런 거를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요게 다음 표는 28세기에 황씨 가문의 토지 집적과 추수 상황을 정리했는데 이를 토대로 추론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자신의 토지를 황씨 가문에 팔고 그 토지를 소작하는 농민도 있었다. 아까 보니까 수양이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죠. 자, 두 번째 계약한 소작료를 다 내지 못하는 소작농 아까 있었습니까? 그렇죠, 있었죠. 그 다음 소작료는 수확량의 절반을 받는 정률지대가 적용됐다. 아까 보니까 도지법이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도조법이고 그럼 요거 말고 하나 더 다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다조법.
타조법이 요게 바로 정률제였고 요거는 정액제였죠. 그래서 이름을 타도 이렇게 이름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 요 형태로 가다가 이제 일부가 이런 도조법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률제가 좋겠습니까? 정액제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액제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착한 지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이런 형태 요게 있었다. 그래서 3번은 요게 틀렸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황씨 가문의 토지는 금방 땅 주인이었죠. 황씨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전호 같은 경우가 농사를 지어서 요거에 대한 나름대로 대가를 지불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불하는 금액을 가르쳐서 요걸 지대라고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요거를 소작요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정확하게 정률이냐, 그 다음에 정액이냐, 요 말을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한번 좀 찾아보니까 요거는 3번이 틀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형벌 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에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자, 글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죠. 내용 중에 한번 좀 보니까 감찰하는 관리 자신이 도적질을 하거나 감찰할 때는 재물을 받고 법을 자는 도형과 장형으로 논하지 말고 직전을 회수한 다음에 보니까 지금 귀향이라고 할 말이 나왔어요. 귀양이 아니라 귀향이죠. 그러니까 자기 출신지로 뭔가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려가 사원의 쌀을 훔치면은 귀향을 시켜. 얘도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귀향 시스템이 들어있는 나라는 바로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는 그래서 이런 귀향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 같이 기억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1번 한번 보세요.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좀 나오면 이거는 바로 조선 숙종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론과 소론이 나뉘어지게 되는 게 그게 경신왕국이라고 말씀 좀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사위와 외손자에게 음서 혜택이 주어졌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은 바로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이런 형태들이 여자도 나름대로 남자와 좀 균등한 이런 관계가 나타났다. 이번은 맞는 말 되겠고요. 자, 지방에서 성주나 장군이라고 자칭한 세력, 얘들이 바로 호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바로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고려 초에도 있었지만 일어났던 시기는 통일신라의 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에 의해서 자 법전이라는 말이 좀 나왔으니까 이제 경국대전이 나와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죠?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조선 성종 이후에 나타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이 내용은 분명히 2번이 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적인 내용에서 약간 좀 정리가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 요게 바로 석천동 돌무지 무덤이었고, 이 석천동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장군총 같은 그런 데 영향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게 벽돌 무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벽돌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웅진에, 그러니까 공주에 보면 송산리에 6호분하고 7호분, 여기가 바로 벽돌 무덤이었고 이 중에 7호분이 70년대 때 발견되었던 무령왕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도굴이 어려워 많은 뼘거리가 발굴되었다. 요걸요 이제 의문을 좀 갖는 분들이 많은데 돌무지 무덤은 도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드러내면 됩니다. 이렇게 알죠. 그러면 특히 저쪽 집안일 때 보면 이 돌무지 무덤이 많은데 그게 많이 깨져 있는 게 많습니다. 알죠? 하지만 이런 도굴이 어려워서 뼘거리가 많이 발견이 되는 형태는 이게 바로 신라의 통일 이전의 모습인 돌무지 덧널무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봉토주의를 둘레돌로 두르고 십인상을 조각했다. 이건 김유신 장군 묘같이 통일 이후에 신라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건 틀렸고요. 자, 3번에 벽과 천장에 사신도 등을 그렸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송산리 6호분은 벽돌 무덤인데요. 여기에 사신도가 이제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분명히 요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 요게 약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이 모주림 구조로 만드는 거는 요거는 무덤으로 좀 칠 때
굴식 돌방무덤에 주로 이렇게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 요런데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요거는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요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11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 문화와 관계된 그런 문제가 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결사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왔습니다. 결사. 자, 그러면 결사 운동 중에서 이 만덕사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좀 배웠던 요게 절로 좀 치게 되면요. 수선사라고 하는 송광사하고 이 만덕사라고 하는 이 절. 그래서 이 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좀 관계되는 절이냐고 하면 바로 요새와 관계되는 백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와 좀 동시대 때 결사운동의 반대 세력이 이 강진 쪽에는 만덕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편으로 넘어가면 순천이 있었죠. 순천에 송광사. 이 절을 기점으로 해서 진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울이 바로 조계종 계열이고 바로 이 요새는 천태종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법화신앙이었죠. 법화신앙. 법화신앙은 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그런 거니까 이런 말이죠. 요새 뭔가 참외하고 그죠? 이런 내용이니까 요새 참외가 맛있어.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안하고 강진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고려청자의 도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감청자 제작하는 그런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동의 봉정사 생각나십니까? 봉부수 극무대.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하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해서 봉부수 극무대 요게 바로 다포양식이 아니라 기둥 위에만 있는 거 주심포양식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다. 그죠? 다포양식 이런 얘기 나오면 황해도 성불사 응진전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거는 상정 고급예문이 아니죠. 요게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니까 이런 이름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상정 고급예문이라고 하는 이건요 1234년에 몽골하고 이제 싸우면서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우왕 때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거는 맞는 거는 2번밖에 없겠는데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 봉정사 극락전이 주심포양식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다.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이니까 봉부수 극무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확실히 답으로 좀 될 수 있는 게 요게 바로 2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기억사상과 이은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것 중에서요. 먼저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왔는데 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충청 지역의 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게 낙수거든요. 이게 한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기 서울 지역의 노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두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경기 서울 지역은 한강이 있죠. 그럼 한강은 강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력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호론 같은 경우에는 좀 배쳐가는 게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인물성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분명히 다르다. 오랑캐한테 한족의 문화를 가르친다고 해도 얘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인물성 이론. 요게 바로 호론이라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충청도 지역에 이 호론하고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은 아니다. 가르치면 될 수 있다. 요게 하나가 되는 내용. 요게 낙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호론하고 반대말 낙론인데 이제 개념을 잠깐 잡으셔야 됩니다. 호론과 낙론 중에서 어디가 더 포용력이 있습니까? 수용력이 더 있는 거. 그렇죠. 그게 더
포용력 있는 거는 낙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낙논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포용력이 강한데 북학사상하고 같이 자, 볼 때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북학사상 얘기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실학자 중에서 바로 중상학파인데 중상학파들은 서울 경기 지역 노론이라고 하는 점 요거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영향 주는 게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개화사상에 영향을 준 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애국 계몽운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점 요걸 하나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거였죠. 이 호론이라고 하는 개념, 그죠? 호론. 그럼 호론이라고 하는 얘들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얘들은 나중에 위정척사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정척사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의병에 영향을 준다.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고 자, 기억이라고 하는 이 호론과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하는 이 낙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게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렇죠.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억은 흥선대원군에 지금 보니까 이 흥선대원군의 그런 대외 정책을 지지했다라고 했죠. 아, 그러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위정척사와 관계되는 거니까 요거는 기억과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의병 항쟁. 요 말 나왔으면 요거는 분명히 기억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죠? 이건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박규수와 오경석, 유홍기 요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은 바로 이 개화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청해 문물을 수용 요게 바로 아까 북학사상이었죠. 그럼 북학사상은 바로 니은과 관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요거 지금 가와 라 두 개가 맞으니까 답 찾아주면은 상당히 좀 시커멓네요. 그죠? 답 찾으면 요건 답은 2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기 전에 요거는 꼭 정리를 한번 좀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좀 가서 이제 13번 문제로 이제 근현대사 내용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60년대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그 다음 80년대, 그 다음 90년대 내용으로 좀 볼 때 60년대 때는 통상반대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했던 사람이 기정진이나 이항로 같은 이런 인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는 척화주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척화비 생각나시죠? 이런 내용이 바로 60년대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70년대 때는 개항하는 거를 반대해요. 왜냐하면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항 반대운동의 가장 대표인 인물이 최익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익현이 했던 말이 뭐냐고 하면 외와 서양 세력은 똑같다. 외항일체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7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년대로 좀 넘어가게 되면 80년대 때는 이 개화 정책과 좀 관계되는 내용이 하나가 등장하는 책이 있었죠. 그게 바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황준원이 썼던 조선 책략을 이걸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서 고종이 이거를 널리 복사해서 배포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나온 게 바로 영남 만인소 생각나시죠? 손이 2만 개 생각납니까? 이만손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요거를 정리를 꼭 하셔야 되는 게 80년대 때 그런 개화 반대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의병의 최초가 1895년에 있었던 을미의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유인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유인석하고 또 한 명 더 이소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은 양반 유생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최익현. 일본의 세력 확대에 맞서 척화주전하자로 주장했다. 아, 척화주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요거는 바로 맞는 얘기지만 이 최익현이 일본 세력의 확대에 맞서서 이런 말 나오는 거는 또 이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미국 및 러시아 세력과의 수교를 모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얘기가 바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얘기니까 이것도 시기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3번에 이만손은 조선 책략의 유포에 반대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요거 말고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게 바로 만원 척사소라고 하는 거. 다른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요게 나와서 홍제학의 고종을
비하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는 이 만원척사서 같은 80년대 내용이라고 하는 걸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돌석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신돌석은 을미의병장이 아니라 을사의병장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1905년에 을사의병으로 활동을 좀 했는데 평민출신 의병장으로 나중에 1907년도에도 신돌석이 정미의병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13도 창의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인영하고 허위 이런 사람들이. 너는 평민 출신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산발적으로 이제 고향 쪽이었던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거점으로 신돌석이 활동을 하다가 1908년 11월 달에 부하의 어떤 관계에 빠져가지고 죽게 된 인물이 신돌석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문제로 나왔는데 신돌석은 정미의병에 활약했다 이러면 맞는 말이다.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이 을사의병만 생각하지 말고 정미의병도 같이 기억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13도 창의군 활동은 좀 힘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을 그러면 찾아주면 요건 맞는 답은 요건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문제도 한번 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번 좀 잘 보면서 이 얘기는 무언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농민군이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을 했네요. 이게 1894년에 있었던 고부 농민봉기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부 군수 조병갑이 나름대로 이제 도망가고 막 이렇게 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안핵사였던 사건 진상 처리단 이용태가 동학농민군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탄압을 하니까 이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백산봉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 백산봉기가 바로 전 연도에 이제 좀 시험 문제로 좀 출제가 되고 했던 그런 거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백산봉기와 좀 관계되는 내용이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전봉준이 발표했던 글이 바로 호남창의 대장소 이런 것들, 호남창의 대장소 이런 것들이라든지 4대 강령 이런 걸 내세우면서 서울로 진격해 올라가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다가 나중에 이제 차지하게 되는 곳이 전주를 점령하게 되죠. 그 과정에 황토현, 황룡촌 전투 승리를 거두고 그죠? 그래서 전주를 점령하니까 그것 때문에 청나라를 호출합니다. 텐진조약에 의해서 조선정부가 그죠? 그러니까 일본 같이 들어와서 나중에 안 되겠구나 해서 전주화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전주화약을 체결을 좀 하면서 집강소를 전라도 지역에 설치를 좀 하고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경복궁 점령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나중에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차 가부개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가부개혁은 이 6조가 8아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과거제가 폐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신분제도 없어지죠.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그럼 도량형도 통일하고, 그죠? 그리고 은본위 화폐제. 은에다가 화폐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조세를 거둘 때는 이제 쌀 같은 거 못 내죠. 그럼 무슨 화가 됩니까? 그렇죠. 금납화라고 보시면 되죠. 조세는 금납화. 그러니까 요 표현과 요 표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세를 거둘 때는 돈으로 걷는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은본위 화폐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은에다가 화폐 가치를 책정한다. 이런 내용인데 조금 심한 내용으로 하나 좀 들어가면은 나중에 금본위 화폐제가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는 1905년도에 화폐 정리 사업. 이 화폐 정리 사업 할 때 요때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거 요걸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가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1차 가부개혁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요거는 1차 가부개혁. 자, 그리고 이 태양역 종두법 소학교 건양 단건, 우, 소, 종량, 친위대, 진위대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럼 요거는 분명히 을미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가나 시기에 목격될 수 있는 장면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는 교정청.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는 결국 일본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거 말고 궁극기무처에 의해 가지고 실시가 되는 게 그게 바로 1차 가부개혁이죠. 자, 그러면 1차 가부개혁 나왔으니까 1차 가부개혁 이전에
이 교정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 요거는 분명히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삼국의 대표들. 이 얘기가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었죠. 95년도에. 그러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돌려줘라, 요동을 돌려줘라. 이 얘기가 바로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죠. 그럼 삼국 간섭을 하니까 러시아 힘이 너무 강해서 일본이 돌려주죠. 돌려주고 난 다음에 명상황후가 시해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을미 개혁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단발령 공포에 분노해서 항의를 일병이 일으켜. 여기 보니까 단발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발령 공포에 분노해서 항의를 일병이 일으키는 유생과 민중층은 요거 다음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자,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 얘기가요. 1885년에서 87년도에 걸친 내용이니까 요거는 요것보다 아예 이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답이 될 만한 거는 분명히 1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약에 대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좀 정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가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대일본 제국이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놓네요. 이 재정고문 이름이 바로 메가타죠. 메가타에 의해서 1905년 6월 달에 화폐 정리 사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1차 한일협약. 그러니까 1904년에 8월 달에 나오는 이 1차 한일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요게 제4조에 삼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쭉 가다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한다. 이게 바로 군사기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군사기지 사용권.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요 얘기가 바로 1904년에 럴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있었던 이게 한일의정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여기 각서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육군 1대대를 존치해서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이것 빼고는 다 해체한다. 이게 바로 군대 해산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이 군대 해산 내용은요.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 내용으로 요거는 들어가 있다. 요걸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그 부수각서, 각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요거 한일 신협약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제 군대가 해산되니까 정미의병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 내용은 1차 한일 협약이고 나 내용은 요거는 한일 의정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다 내용은 한일 신협약인데 자, 여기서 순서를 한번 이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를 이어보라. 이렇게 얘기 좀 나오면 그렇죠. 나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에 다 이런 식으로 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있죠. 럴전쟁에 대한 그런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정리를 좀 할 때 분명히 이 럴전쟁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 좀 나왔는데 분명히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가 내용은 앞부분에 우리가 가 내용에서 봤던 거는 이거는 1차 한일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나 같은 경우가 바로 한일의정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다 내용이 바로 한일신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다시 문제를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널 전쟁의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문을 보내죠. 그러면 이 보내는 고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메가타가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명 더는 스티븐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이고, 그죠? 미국인이었죠. 그 다음에 메가타는 일본인인데 바로 재정 고문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 요거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 요게 1904년에 1월 달에 고종이 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국외 중립선언을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강제로 요걸 체결하면서 군사기 사용권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된 게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실패 이후에 결국 이 한일 신협약이 결국 고종이 퇴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맺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순서대로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됐습니까? 그렇죠. 나가 먼저 와야 됐고,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정답을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요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요거는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6번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또 신경 써서 독립군 역사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 내용을 보니까요. 북로군정서군이 백운평 전투와 어랑춘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를 했는데 그 나머지 대한독립군과 국민회군과 군무도독부군, 대한의민단 이런 군대들이 같이 또 역시 대승을 거뒀다. 6일간에 걸쳐가지고 큰 전쟁을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승리 거두는 요게 1920년 10월 달에 있었던 청산리 대첩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입에 담기도 참 싫을 그런 내용이죠. 이게 1920년 10월 달에 이 가에 청산리 대첩을 일본이 당하고 난 다음에 보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간도참변이죠. 다른 말로 경신참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좀 한번 좀 적어가면서 한번 좀 가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1920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요건 청산리 대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같은 경우에는 요건 1920년에 10월 달부터 해서 21년에 4월 달까지 있었던 간도 참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다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요. 이 다 내용은 국민부 얘기 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내용에서 이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은 한번 조금 독립군 전쟁사가 잘 출제가 안 되는데 나오면 변별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혁명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양세봉 생각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혁신의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요게 지청천이 생각이 좀 나야 되겠죠. 그 지청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세봉, 이런 인물들. 그러면 이 단체들, 나중에 조선혁명군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독립군이 주로 중국과 한중연합작전하는 내용이 바로 30년대 초죠. 근데 여기 이제 만들어진 게 먼저 이제 국민부가 먼저 좀 만들어집니다. 28년도에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30년 가가지고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요게 혁신의회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게 28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민부가 나중에 29년도에 만들어졌다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29년도에 바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29년 요때 정도에 만들어지고, 요거 이제 30년 정도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활동을 하게 되는 시점은 요거는 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이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연도를 구체적으로 다 외우기보다는 요런 내용들.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나중에 가가지고 중국의 의용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있었죠. 이게 영릉가 전투하고 흥경성 전투, 이런 전투들. 그리고 여기 있는 한국 독립군이 나중에 중국의 호로군하고, 이게 국민당 군대였죠. 그 호로군과 같이 손을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 전투가 쌍사대동, 생각나십니까? 쌍사대동, 쌈사대 동생아 이렇게 좀 외웠었는데, 쌍송보 전투하고 사도하자하고 대전자령 전투하고,
그 다음에 동경성 전투. 이런 전투들이 대표적인 이 한국 독립군의 전쟁이다. 그죠? 이런 얘기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이 라 내용은 독립군 단체 통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이 사건은 앞에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여기 세 가지 육군주만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그래서 외울 때 우리가 참정신 이렇게 외웠죠. 이 얘기는 바로 좀 시기적으로 볼 때 연도를 좀 치면 23년에서 25년도에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서를 가만히 한번 보니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내용이 바로 가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가 올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라,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나, 라, 다니까 요거는 답 찾아주면 요거는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순서를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문제를 한번 또 보니까 이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은 시험 비율도가 좀 높은 그런 내용인데 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정치와 외교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효능을 다할 것이요. 산업도 교육을 기다려서 비로소 그 작흥을 기할 것이니 교육은 우리들의 진로를 개척함에 있어서 유일한 방편이요. 아, 교육이 뭔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에도 단계와 종류가 있어서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위, 유능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이 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1922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23년도가 제일 활발하게 나는데 밀립대학에 대한 설립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나를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은 조선 거 쓰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얘기가 1920년부터 이제 시작이 좀 되는 그런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고 방해했다. 경성제국대학교가 그래서 1924년 3월 달에 열면서 결국 이 운동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얘기도 맞는 말이에요. 물산 장려운동이고요. 자, 그 다음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추진된 그런 운동이었다. 실력 양성 운동이죠. 좋습니다. 실력을 키우자. 실력 양성 운동. 자, 그 다음에 가와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비타협적 민족운동이 강화되었다. 이거와는 직접적인 연계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 찾아주면은 여기서 이거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데 물산 장려운동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고 하면 이건 자본가를 위한 놀이다. 이렇게 하면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배경에 그것까지 하나 더 일본의 탄압도 있었지만 사회주의자들의 반대 요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좀 찾아보면 요거는 4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8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자,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 가 시기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가라고 하는 시기, 이 가 시기, 요 시기는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김규식 간다 이런 얘기 좀 들어봤을 건데 이 내용부터 해서 중일전쟁까지 그러면 여기 19년부터 해가지고 37년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에 기억에 내 살림 내 것으로 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민족 기업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룬다. 그러면 내 살림 내 것, 요게 바로 물산 장려운동 내용이니까 요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20년부터 해가지고 일어나는 운동이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이게 1940년이죠. 그러면 1940년 내용이니까 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니 요거는 얘는 틀렸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에 조선어 연구회가 21년도에 만들어졌던 단체였는데 요게 31년도 가서 조선학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학회로 개편되면서 활발한 한글 보급 활동을 전개했다.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을에 보니까 일제가 조선의 식민지적 토지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이게 12년부터 해서 18년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이 가보다 이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요건 들어갈 수 있는 게 기억 내용하고 그 다음에 디귿 내용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답은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고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표의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정리를 한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15 광복이 1945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가다가 1945년에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47년도 가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한국 문제가 유엔에 올라갔죠. 그래서 유엔에 올라갔다가 유엔 총회에서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한국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남한 북한에 대한 그런 선거를 해라 얘기했는데 북한이 소련 중심 돼가지고 입국을 거부하죠. 그렇게 돼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게 유엔 소총회가 열리게 되고 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회 열리던 그 가운데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은 글을 발표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변화가 없이 가능 지역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5월 10일 총선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월 10일 총선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4월 말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김구하고 김규식이 북한 올라가가지고 남북 협상 하러 갔지만 결렬됐다. 그래서 결렬되니까 5월 10일 총선거에는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규식하고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46년도에 7월 달에 좌우합작위원회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46년 6월 달에 정읍 발언이 있었죠. 정읍 발언. 이승만이 남한만 단독 정부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46년 10월 달에 저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연도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가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나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 트루먼 독트린. 와, 뜬금없이 이런 게 딱 나왔습니다. 요게 47년도 2월 달에 트루먼이라고 하는 인물. 자, 트루먼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트루먼이 루즈벨트가 죽으니까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때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그러면 트루먼 독트린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냉전 체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의 반대말도 하나 기억하면 좋은데 닉슨 독트린이 되겠죠. 그죠? 닉슨 독트린은 요거는 나중에 닉슨이 69년도에 괌 해군기지 가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루먼 독트린은 여기 연도가 47년 2월 달이니까 순서로 좀 따진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3번으로 갑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는 정읍 발언은 요 사이 나 순서가 되겠네요. 그죠? 요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김구, 김규식 등은 민족 통일 문제 논의할 목적으로 남북한 정치지도 간의 협상을 제안했다. 요거는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 다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면 요거는 2번밖에 답이 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좀 되는데 이 문제 깔끔하게 또 한번 이해 잘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62년도부터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윤보선 장면이 만들었던 거를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년도에 이제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만들어지고 국민투표를 붙여서 나중에 11월 달에 이제 실시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 유신헌법 나오고 그 뒤에 12월 달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7차 개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헌법 개헌 역사상 최고의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80년에 5.18 광주 민주운동이 있었다. 자, 그리고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무상몰수와 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이 실시가 되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상분배는 맞는데 이 유상으로 매입을 했죠. 유상으로 매입을 했다. 유상 매입인데 이게 실시가 되는 타이밍은 바로 49년도 6월 달에 이게 제정이 되어서 50년 3월 달에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들어가는 타이밍은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지만 이게 유상 매입이기 때문에 1번은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한번 보니까 브라운 각서라고 할 말이 좀 나왔죠. 그럼 브라운 각서는 66년도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에 우리가 참전하면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걸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연도가 77년이죠. 요런 것들은 연도를 기억을 좀 하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게 바로 1970년이었죠. 요런 것들처럼 조금 자잘한 것들은 기억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 부족 위기를 맞았다. 이게 바로 IMF 얘기가 되겠죠. 그게 바로 97년도 12월 달 내용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이제 1차 테스트를 실전 모의고사를 20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요 정도 이제 수준에서 20문제로 가정을 한다라고 할 때 요때 한 85점 선에서 한 90점 정도 요 정도 조금 받아주셔야 합격권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계속적으로 한번 워밍업 좀 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좀 고득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복습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